오늘 인터뷰 천국은 당초 스튜디오에 국민의힘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를 직접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방송 직전 들어온 긴급 속보로 인해 평택 현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 후보가 오늘 오후 7시부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정문 앞에서 노사 대타협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보다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며 배수진을 친 양양자 후보, 평택 현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양현자입니다. 예, 오늘 오후 7시면은 이제 한 20분 후부터인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서 무기한 단식과 1인 시위에 돌입한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지금 예. 파업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저는 두렵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요.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노심초사 계속 뉴스를 보게 되고, 또 노사 파업, 소식을 묻는데,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이 다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보고, 지금 그 삼성전자 노사의 양보 없는 대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이 반도체 산업이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저는 30년 반도체를 했고 정치에서 10년 넘게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이 반도체가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심지어 또 정부가 예측한 파업 피해가 100조 원에 이르고요. 예. 근데 이제 정말 반도체 공장은 이런 일반 제조업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이 생산 라인에 이곳 평택에 지금 와 있는데요. 이곳 라인에는 수십만 장의 웨이퍼가 흐르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공정 특성상 일시에 뭐 라인이 멈춘다? 이러면 웨이퍼를 폐기해야 되는 초유의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겠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불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신뢰가 예. 너무나도 깨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일이 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또 고졸 출신 임원이라고 해서 많이 또 예전에 이제 정치권 입문하실 때도 화제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예. 지금 그러면은 그 후보님이 예. 노사의 이 타협을 위해서 지금 뭐 따로 만나시거나 제안을 지금 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단식은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우선 저는 무기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급하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21일부터 파업을 강행하겠다라는 그 노조의 어떤 이게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1일 날 파업은 막아야겠고 그리고 정말로 대타협이 돼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순간까지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뭐 회사 측이나 노조 측에 뭔가 제안을 하시거나 뭐 중재를 하기 위해 좀 노력하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그걸 할 수는 없고요. 예.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이 사태까지 와서 보면 노사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예. 저는 따로 뭐 이렇게 사측이나 노측이나 뭐 이렇게 이게 공식적으로 제가 막 제안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노력은 상당히 이렇게 물밑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국가 경제 심장이 정말 멈추느냐, 뛰느냐 이게 중차대한 기로에 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노사가 그러니까 노사든 이 정부든 정말 적극적 대화와 어떤 전향적 양보로 즉각 합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정말 국민이 바라는 타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를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당연히 후보님이 조금 정상적인 이 뭐 캠페인이나 활동을 좀 하시기를 원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만 더 있어서 관련해서 만약에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하면은 30일간 이제 파업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좀 잠깐 중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단식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긴급 조정권을 한다고 해도 이게
파업의 어떤 우려가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강제적 어떤 물론 이제 긴급 조정권을 사용을 하면 당장 파업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더 갈등 상황을 만들거든요. 예. 그리고 노조로 하여금 더 분노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노조 또 사측 그리고 정부가 진솔하게 대화에 나서야 됩니다. 제가 30년 일했던 노동자로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예. 저는 이 반도체만큼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한 산업이 없고 이게 이제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고 모든 것을 이 반도체가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우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죽하면 제가 선거 운동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예. 또 애정도 있으시고 삼성전자 출신이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좀 잘 타결됐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 오늘 단식 돌입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셨어요. 오늘 뭐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 그리고 왜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우선 그 그러니까 기업 출신 양양자를 상당히 신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찾아뵌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 가지 또 조언도 듣고 싶고 또 뵙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오라고 하셔서 찾아뵀었고요. 이제 경기도의 중요성, 서울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기업이 이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거의 한 경제를 대부분 뭐 한 80% 육박해서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 진짜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여기는 정치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패배주의만 이겨내면 우리 당이 어쨌든 경기도는 어렵다 이런 패배주의만 뚫고 나오면 된다 승리한다 이런 말씀을 참 용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제 패배주의도 말씀하셨으니까 여론조사 좀 보고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5월 14일 15일 이틀간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건데요. 추미애 민주당 후보 47.9, 양양자 국민의힘 후보 33.8. 그래서 이전보다는 격차가 좁혀지긴 했는데 여전히 14.1% 두 자릿수거든요. 다만 이제 30대에서는 조금 많이 양 후보가 앞섰더라고요. 지금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도전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우리 청년들 위주로 해서 10대, 20대, 30대 그 연령대에서 그 세대들이 저에게 보내는 그런 기대, 희망 그리고 저희 캠프에 찾아오는 분들도 대부분이 대학생, 청년 또 경단녀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예. 얼마나 이 경기도의 청년들이 저에게 거는 희망이 이렇게 큰가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법상 뭐 숫자를 뭐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시점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추미애 후보께서 이게 경기도를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잘 모르시고 이상한 이렇게 거짓 이게 메시지를 자꾸 내고 계시는데 침대 축구처럼 토론회를 거부하고 계셔요. 본격 선거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기가 더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18살에 이 경기도에 와서 성공한 어떤 소녀가 성공을 한 후에 이 경기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다라는 그게 분명한 저의 목표와 또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만나는 온기만으로도 저는 승패가 보여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 광주 5.18 민주화 기념식에 다녀오면서 그 죽전휴게소에서 이렇게 늦은 점심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다 달려오시더라고요. 꼭 이겨야 된다. 얼마 전에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못 만났는데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길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오는 27일 그 KBS 1 생중계로 경기도 후보자 토론회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후보님은 그거 말고도 더 계속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셔왔던 거고 추미애 후보 측에서는 지금 그 법정 토론만 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에 편승해서 이게 날로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정말 그 경기도민들이 우습게 본 것이고요. 아 이게 얼마나- 날로 먹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그 예. 지지율에 편승해서 그냥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4년 도정이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도민들이 이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은 결국은 토론회를 통해서 저 사람의 어떤 철학과 어떤 경기도에 대한 어떤 준비, 도지사로서의 준비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행사장에서도 네임태그를 이름표를 떼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라지실 정도로 지금 뭐 계속 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부터 들고 왜 나오셨나? 저 정말 그 김동연 지사께서 이게 토론회 하실 때 추미애 후보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분이 왜 나왔을까?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최근에 대장동 발언이 소환이 됐는데 추미애 후보가 최근에 대장동의 본질을 파악하고 박수를 쳐들었다라면서 이제 박찬대 후보의 대장동 개발 방식에 대해서 좀 언급한 것을 좀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게 희대의 범죄를 옹호하며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지 마라 이런 뭐 기자회견까지 하셨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거는 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박찬대 후보께서 대장동 모델로 뭐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인천 시민들도 경기도민들도 기겁할 내용입니다. 그날 성남 시민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시민들의 이 권익을 침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절절하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뭐 그 관련해서 수사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하신 발언을 생각을 해보시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며 감옥 가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공소 취소 특검을 통해서 이것도 또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신 분이 어떻게 그 발언을 옹호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편승해서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하는 그 입장에서 맹종하는 그런 자세를 그리고 이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꿰차했다. 이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장동은 워낙 뭐 또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최대한 건설사한테 주지 않고 시행사한테 주지 않고 많이 환수하겠다라는 게 그쪽 뭐 이재명 과거 시장이나 뭐 이쪽 후보들의 이제 입장인 거고, 그게 이제 특정인한테 가는 게 문제가 있었다. 요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AI 국민 배당금제 비판을 세게 하셨는데, 네. 근데 후보님도 도민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는 미래기술 바우처를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남이 하면은 뭐 포퓰리즘이고 내가 하면은 괜찮은 건가, 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돈 버는 경기도를 먼저 말씀드렸고, 이제 돈을 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민 이 GRDP 1억 원 시대를 분명하게 기획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발표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지난 8년 동안 했던 기본소득, 기회소득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보면 결국은 기회소득도 기본소득도 크게 어떤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분석 결과였기 때문에 결국은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어떤 미래기술 바우처를 주는 정책이 훨씬 더 우리 청년들한테는 좋은 정책으로 분석이 되고 또 기획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결국 저는 제가
아무것도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짧았던 제가 경기도에서 성장한 그런 모델을 저는 우리 경기도 청년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들이 양양자 후보가 되었을 때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저는 지속적으로 희망을 드릴 거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것을 아마 우리 30대, 20, 30대 청년들이 알기 때문에 예. 지지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거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일단 요거 여쭤볼게요. 예. 1호 공약으로 도민 1인당 GRDP 이게 이제 지역 예. 내 생산성을 말하는 건데 1인당 예. 4,700만 원인데 이거를 1억 원으로 거의 2배로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4년 만에? 예, 자, 지금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이맘때 글로벌 시가총액의 크기가 5배 이상 커진 걸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와 관련된 어떤 소부장 생태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이게 스타트업, 벤처까지도 엄청난 이 생태계가 구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임기 내에 용인의 국가산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부분을 제대로 가동시키게 되면 그에 따르는 어떤 그 생태계가 구축이 돼서 이게 재원으로 마련되는 세수로 마련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다 했죠. 예, 예. 지금 용인 화성 평택은 이미 화성이나 이천은 반도체 클러스가 들어온 도시는 이미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 저쪽 북부예요. 동부 북부 그리고 서남부 쪽에. 근데 거기는 2천만 원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만큼 이렇게 지역 격차가 너무 심한데 결국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는 이런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알겠습니다. AI든 이런 산업들이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예. 기업 유치나 새로운 신산업으로의 어떤 그런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저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수나 이런 것도 다 시뮬레이션 했고요. 예. 작년에 제가 예. 작년에도 짧게 10초. 예. 예.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도 8%에서 35% 놀렸을 때 이 예. 부분도 제가 다 시뮬레이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 7천이 지금 알겠습니다. 견인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빨리 단식 멈추고 또 활동하시는 거에 기대하며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